설사, 경련, 경직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감자에도 독성 성분이 있는 거 들어보셨죠? 감자에는 솔라닌이라는 그 독소 성분이 있는데 운동 중추를 마비시키고요. 복통을 일으키고 현기증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식품 중에서요. 자연 식품 중에서 식물이죠. 그 중에서도 맥각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맥각이라는 게 뭐냐면 호밀이나 귀리, 밀, 보리 이런 그런 곡식들 있죠. 거기에 에르고타민, 에르고톡신, 에르고메트린 이런 독소 성분들이 또 식중독을 일으키게 합니다. 또 뭐 C종류, 미나리 뭐 이런 애들도 이런 식품들도 독소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청매에는 아미그달린, 독미나리에는 식후톡신, 목화씨에는 고시폴, 은행에는 시안배당체, 독보리에는 테무린, 그리고 피마자에는 리시닌이라는 독소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들을 섭취할 때는 특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또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이 있을 수 있죠. 뭐 기구, 용기, 포장 등에 의해서 중독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용, 고의 등으로 첨가된 유해 물질에 의해서 우리가 중독에 노출될 수 있고요. 불량 첨가물의 사용에 의해서도 우리가 중독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요. 자연적인 식품과 기생충이 또 질병을 일으키고 식중독을 일으키게 되는데 육류의 기생충은 돼지고기에는 유구조충, 선모충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돼지고기를 잘 익혀 먹어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게 잘 익혀서 먹어야 됩니다. 민물고기에 또 기생충이 있는데요. 담수산개, 참개, 가재에는 폐흡충이 뭐냐면요. 기생충이에요. 그런데 인간 또는 포유동물의 폐에 기생하는 기생충입니다. 이런 흡충을 총칭해서 폐흡충이라고 하고요. 참붕어의 간흡충, 간디스토마라고 하죠. 또 은어, 송어에는 요코가와 흡충, 이형흡충 등이 있습니다. 또 그 생선류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대구, 고등어, 조기에는 아나키사증이 있어서 우리가 잘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 채소류도 그 상추 이런 거에도 우리가 잘 씻어야 되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회충, 구충, 편충 이런 뭐 이지라메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채소 잘 데쳐서 잘 익혀서 잘 씻어서 우리가 섭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품에 우리가 말을 할 때 변질, 부패, 변패, 뭐 발효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변질은요, 식품의 외관과 내용이 변해서 식용이 부적합한 상태입니다. 부패는요, 미생물의 증식으로 단백질이 분해되어 아민이나 암모니아가 생기면 악취를 발생하는 경우 우리 부패라고 하고요. 변패는 당질이나 지방질 성분이 많은 식물에 미생물이 번식해서 분해된 것을 변패라고 합니다. 발효는 많이 들어보셨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그 생산물이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이용되는 경우 우리는 발효라는 표현을 씁니다. 식품의 부패와 변패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곤충에 의해서도 가능하고요. 또 수분이 너무 부족하거나 많을 때, 그 다음에 식품 성분이 화학작용을 일으켰을 때, 유해한 미생물이 그 안에서 번식했을 때 등등이 부패와 변패의 원인이 됩니다. 식품의 보존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아프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존을 잘 하고요. 그 다음에 식품 가치 유지, 유통수송, 비축 등 조치를 원활하기 위해서 보존을 하고요. 식품 변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존하고요. 영양가가 손실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식품을 잘 보존하게 되죠. 식품을 보존하는 방법에는 물리적인 방법이 있고요.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가열을 한다거나 냉장을 한다거나 냉동을 한다거나 건조해서 하는 경우겠죠. 가열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생물을 사멸시키죠. 그래서 부패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부패를 막아줄 수 있는 거죠. 냉장은 저온 상태로 식품을 보관해서 미생물 증식을 막는 거고, 냉동은
더 저온 상태, 냉동, 그죠? 냉동은 더 저온 상태로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이죠. 냉장은 0에서 10도 사이를 얘기하고요. 냉동은 어떻게 될까요? 0도 이하가 되겠죠. 육류는 마이너스 19도, 그 다음에 어류는 마이너스 4도에서 6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자, 건조법은요, 수분을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죠? 미생물이 번식하는데 적당한 습도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의 번식을 막는 보존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자외선 살균을 통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자외선 살균 방법은 안전을 위해서 식기류에만 사용을 하고요. 방사선 이용법은 방사선을 이용해서 식품의 발화를 억제시키고 살균하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또 통조림법이 있죠. 아예 산소 자체를 막아서 통조림으로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도록 밀봉법, 공기와의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또 보존하는 방법 중에서 방부제 첨가하는 방법이 있겠죠. 식염, 초산, 알코올 등으로 이제 균으로부터 보존을 하는 겁니다. 독성이 없고 만성 중독을 초래하는 방부제는 사용하면 안 되겠고요. 식품의 보존이 확실하고 식품의 변화를 주지 않는 방부제라면 안전합니다. 무미무치, 내열성, 수용성이며 용량이 적고 사용 방법이 용이한 방부제여야 될 것이고 식품의 자기 발효는 물론 세균, 효모에도 유효해야 합니다. 값이 또 너무 비싸면 안 되겠죠. 염장법이 있고 당장법이 있고 산장법이 있고 또 훈연법이 있습니다. 염장은 소금의 농도로 이제 보존하는 방법, 당장은 설탕의 농도로, 산장은 식초의 농도로, 그 다음에 훈연은 연기로 해서 화학적으로 식품을 보존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화학적 물리적 방법으로는 주로 훈연법이 들어가고요. 화학적 보존으로 들어가고 또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가스 이런 것들 사용해서도 합니다. 자, 식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려면 우선은 법적인 테두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에서만 음식을 해먹는 게 아니라 사서도 먹고 완제품도 있고 뭐 반조리 제품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법 테두리가 좀 있어야 하는데요. 법의 강제적 집행 및 자발적 실행을 위한 교육, 계몽 사업 당연히 있어야 하고 또 법규 및 행정력 강화 굉장히 이거는 식품 안전을 위해서 국민의 건강에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감시와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식품위생관리원들도 역시나 정확한 교육을 통해서 양성되어야 하고요. 식품 조리시설도 위생적이어야 하고 식품 취급자의 위생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위생적 식품 유통 및 부정 음식,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나쁜 음식들, 불량식품. 그게 왜 안 떠올랐죠? 불량식품, 부정식품은 근절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유는요, 정상 우유는 pH가 6.5에서 6.8 정도가 돼야 되고요. 우유 역시도 이게 부패되면 굉장히 큰 위험이 되기 때문에요. 산도 이런 것들 확인해야 됩니다. 우유는 살균하는 방법에 따라서 저온 살균 우유, 고온 살균 우유, 초고온 살균 우유 이렇게 광고하는 것들 보셨을 겁니다. 저온은요 62에서 65도씨에서 30분간 살균한 우유를 말하고요. 고온 살균은 70에서 72도씨에서 15초 살균하고 바로 급냉하는 그런 살균 방법이고요. 초고온은요 132도에서 짧게 2초 동안 살균하는 방법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제가 싱가포르에 거주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거기에는 태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엉덩이 이렇게 곤장 맞는 거 있잖아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자는 곤장을 맞습니다. 그런데 이 태형이라는 게 그냥 곤장한테 딱 맞는 게 아니라 전류가 통하는 곤장이에요. 만약에 국민의 건강을 해친다 그러면 태형을 만약에 3대를 맞는다 하면 태형을 맞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다 벗겨집니다. 그러면 2대를 더 맞아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세대가 이제
내려졌어요. 그러면 한 대를 맞으면 피부가 다 벗겨지면 그걸 다시 치료해서 다 나으면 다시 두 번째 태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었던 그 태영을 맞았던 사람이 70대 노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사망하셨거든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빵 있죠. 이렇게 말하자면 호빵 같은 걸 만드는데 호빵 안에 야채가 들어갔다, 고기가 들어갔다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호빵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아래에 종이로 뭐 호빵 드셔보셨죠? 이 아래에 종이로 뭐 야채 호빵 아니면 파도 호빵 뭐 이런 식으로 고기 호빵 이렇게 나누는데 거기 싱가포르에서는 위에다가 이렇게 잉크로 빨간색, 파란색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빨간색이 식용색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해서 그렇게 벌칙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사망하셨고요. 그래서 이 국민의 건강, 이 환경위생, 그 중에서도 식품의 위생은 가장 굉장히 근본적이고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중독에 대한 내용들 잘 파악을 하시고요. 살모넬라균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중독의 정의, 식품위생의 정의, 그러니까 식품위생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의복위생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주택위생에 대한 그런 정의들은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고 학문적으로 풀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뭐 그렇게 어렵게 그 서술형 문제와 그 퀴즈를 풀지는 않으셔도 될 거예요. 이 부분 의복의 재료 및 위생적 성상 종류에 대해서도 조금 여러 가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주차 수업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신 부분들이 많아서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뒤로 이제 갔을 때 조금 어려우실 거고요. 역학이랑 이런 것들 보실 때 조금 처음 듣는 생소한 단어들이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 역시도 걱정하시지 않게 중요한 부분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10주차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